마음이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신랑도 싫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자,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고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제 다 쓸게요. 구역. 자, 두 번째로는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을 뭐 하고요? 설치, 정비, 개량.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용도 지역 했죠. 그죠? 지역. 예.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을, 또 용도 지구를, 또 용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산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임안해서 기주지입해서 그래서 지정해도 좋다고 결정이 나면 지정하라 그 얘기죠. 효력 발생은 나중 문제고,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오늘 할 용도 지구 보시면 첫 번째 용도 지구는 법에서, 국회의원이 법에서 법 또는 이번 법률 같은 겁니다. 법률. 먼저 용어정의 잠깐 볼게요. 용어정의 책 보세요.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줄거입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지정한 것이 용도 지구. 그럼 또 용도 구역은 뭐냐? 앞에 있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싸잡아서 이 둘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은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도 지역입니다. 뭘로 한다고요? 마지막 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럴 때 용도 지구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곧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이다.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죠. 그죠? 대장이고요. 자, 그러면 밑에 법령상, 거기 법령 하지 말고 법률상. 법령 그러면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말하는 거니까 법령 하지 말고 법률상. 법률상. 자, 첫 번째 법. 또는 뭐 법률 같은 거니까요. 이 법은 이제 국토법이 법률이니까 법률까지 쓰는 건데 안 써도 돼요. 법률, 즉 법에서 만든 게 9개입니다. 그죠? 9개.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지만 10번은 아니니까 9번까지 9개죠. 자, 순서 불문하고 어떻게 외웠죠? 경치, 보고, 그 다음에 복개, 방특. 시작. 경치 보고 복개 방방특. 한 번 더 시작. 경치 보고 복개 방방특. 자, 경치 보고 이제 4월 초 되면 놀러 가야죠. 어디로? 진해로. 진해로 가야지. 진해. 왜 가죠? 벚꽃 보러 가죠. 그죠? 거기 가서 뭐 보고? 경치 보고. 날 따스해지면 7, 8월 달 몸이 허약해집니다. 자, 이제 복날에 개 먹고, 그죠? 복날에 개 먹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개를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방방 뜨죠. 방방 뜨고. 자, 따라합니다. 경치 보고, 복개, 방방특. 다 같이 시작. 경치 보고, 복개, 방방특. 한 번 더 시작. 경치 보고, 복개, 방방특. 일단 이렇게 9개입니다. 제가
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관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뒤에 거는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9개인데 이 중에서 내용은 읽어주세요. 쉬우니까 세분된 걸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그죠?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몇 개가? 5개가 세분됐다. 세분된 게 9개 중에서 5개이다. 그 얘기죠. 자, 뭐죠, 이거? 경관지구, 또 취락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요 5가지만 세분됐다. 그러면, 자,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되는가? 시특, 그죠? 시특.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그 다음에 특화경관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특. 왜 어떻게 세분되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시특. 아시겠죠? 시특. 자,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그죠? 경관지구 보세요. 자연경관은 그 내용 안에 자연경관 보호가 되어 있고요. 시가지 경관은요, 거기 중간 내용에 시가지 경관 보호. 특화는 이제 특화가 특별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끝에 중간에 두 번째 줄에 특별한 경관 보호.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뭐 내용에 대해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시특. 그 다음에 취락시구는요, 요거는 자연 취락, 집단 취락입니다. 이거를 앞자로 집하기에는 발음이 세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 집. 그렇기 때문에 이건 2개 다 쓰겠습니다. 예. 명색이 교육자인데, 그죠? 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 인연, 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그거 할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연,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골 가면, 촌에 가면, 마을이 있죠, 마을. 그 마을이,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무슨 마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취락지구입니다, 거기가. 근데 모든 취락지구는요, 무조건 뭐라고요? 자연 취락이에요. 그렇죠? 단,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아시겠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무조건 뭐라 부른다고요? 집단 취락입니다. 그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집단 취락.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자연 취락지구이다. 그러니까 녹관 농자 안에서 국토법은 개특법이 아니니까 국토법상 녹관 농자 안에서 취락을 정비한다. 자연 취락.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정비한다. 집단 취락.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자, 따라합니다.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 사찰 등등, 그죠? 그러면 중요시설물, 그런 말 나오잖아요. 생태계는 뭐 야생동식물.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세분되었는가? 역중생.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어 중에 보겠습니다. 고도지구는 바로 103페이지 봐요. 103페이지. 자, 세분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대로 보면 돼요. 자, 상관이 2번 고도지구죠. 자, 맨 끝에 보세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최저 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최고 한도.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104페이지에 쌍가로 9번이죠. 메뉴에 지역에 토지용 등등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 줄 중간 보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동원합니다. 혹시나 강화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세분됐죠. 물론 책에는 주거가 나오지만은 제가 관산주복특, 자, 관산주복특
주, 복, 특. 이렇게 미리 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나누어야 이렇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관산, 주복, 특. 시작. 관산, 주복, 특. 한 번 더 시작. 관산, 주복, 특. 관광, 휴양, 산업, 유통, 주거, 복합, 특정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휴양이니까 관광, 휴양, 기능. 산업, 유통이니까 산업은 공업이니까 공업하고 유통. 그 다음에 주거는 주거.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는요, 복합하고 특정을 물어봐요. 복합, 특정. 복합은 뭔가 위에 말하는 거, 관광, 휴양, 산업, 유통,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둘 이상. 그래서 둘 이상 하면은 복합이에요. 반대로 관광, 휴양 등등 요거 말고 다른 것, 요거 왜 그러면 특정입니다. 둘 이상 뭐라고요? 복합. 뭐뭐 왜? 특정.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요, 맨 처음에 경관 중에서 짜시 특에서 법률은 시가 먼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짜시, 경관은 짜시 특, 방제는 짜시, 됐죠? 짜시.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 나오죠? 그러면 자연 방제는 뭐냐? 토지, 내용 불문하고 토지. 그 다음에 시가지는 건축물. 그러니까 자연 두 글자죠? 토지 두 글자. 시가지 세 글자죠? 건축물 세 글자.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자연으로 갈수록 토지가 많고 시가지로 갈수록 건축물이 많다. 이렇게 좀 내용 불문하고 이렇게 외우자고요. 자, 그래서 용도지구가 최근에 잘 안 남았거든요. 지금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좀. 근데 내 말이 이렇게 항상 이게 맞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틀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상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왜 작년에 용도구역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마 용도지구에서 나올 것인데 아마 이렇게 세분된 것들 물어본다. 아니면은 내용. 그리고 마지막 행위 제한. 거기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3번 10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내려갑시다. 이제 법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 조례요. 자, 조례로 현재 있는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세 개. 물론 조례로. 어떻게 세분되었는가는 알 거 없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 법률 조문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예 여기에 생판 들어보도 못했던,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외에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이거 종류도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세 분 가능한 게 뭐냐? 바로 105페이지 3번의 상가로 1번입니다. 조례. 자, 파란 글씨.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저를 봐요. 이 뜻입니다. 경관지구는요, 현재 경관지구와 자, 시, 득 세 개죠. 추가적으로 자, 시, 득, 뭐 A, B, C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 세 개지만 네 개로, 다섯 개로 이렇게 조례로 추가적으로 하려면 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했어도 그 내용이 우리는 알 바 없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신에 현재 법률에 있는 조례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경관지구죠. 하지만 여기에 뭐도 포함되죠? 특화 경관지구도 세분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자시 특 땡땡 되고 특화를 무슨 특화 이런 식으로 그러죠. 이것도 세분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요거 중요시설 모식을 역중생 땡땡이 아니라 얘를 무슨 중요 이런 식으로 세분 가능하다. 뭘로? 조례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아예 얘는 세분된 적이 없죠. 아예 그냥 무슨 특화면 이거는 이렇게 세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줄여가지고 자, 이거 특, 경, 중, 특, 경, 이거 특화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서 경, 중, 특. 자, 따라해요. 경, 중, 특.
만약 시험에 특화는 제외한다면 틀리겠죠? 예. 특화 포함해서 경중특. 시작. 경중특. 한 번 더 시작. 경중특.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설은 뭐냐? 그죠? 여기에 아예 없는 것들 새롭게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쌍가로 2번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한 지정. 이 지정이 바로 신설. 신설. 조례로 지정해라. 새롭게. 지금 현재 있는 용도지구 말고 다른 용도지구를 그런 뜻이니까 신설하라. 그 뜻이죠. 이렇게 신설할지라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거기 1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설할 것. 2번. 행위지 않은, 즉 건축지 않은, 행위지 않은 최소 한도에 그칠 것. 그러니까 1번과 2번 가지고는 정답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 때 정답 처리는 3번을 가지고 잘 나옵니다. 어떻게? 행위 제한을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말 것. 요거를 강화로 바꿔낸다 그 말이에요.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자, 따라해요. 용도지구 안에서는 강화 없다. 다 완화요. 복합 용도지구다가 완화고, 얘도 완화고, 리모델링도 완화고, 다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자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3번입니다.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 기준입니다. 자, 시도지사 등등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요건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자,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그렇죠?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아예 적어요. 아예 그냥 아예 적어요. 아예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뭐가? 복합 용도 지구의 지정이. 따라해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다 같이 시작.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마지막 시작.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아예 그냥 그렇게 정리하세요. 뒤에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방제 지구의 지정입니다. 자, 시도 대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그러니까 이거 바닷가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 대해서 줄 거세요. 방제지구. 왜냐? 방제지구가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잠겨요. 튼튼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왜 안 하면은 뚝 무너지고, 그죠? 마을 잠기니까. 자,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면은 잠기니까. 이럴 때 밑에 줄 거예요. 방제지구에 재해가 적게 오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줄 거세요. 그 박스한 내용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마지막 요거죠. 행위제한은 뭐 건축제한 같은 말입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원칙은 조례로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에요. 그거 보시면은 자, 행위제한 그거 나오죠, 그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등등등의 격을 제외하고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에서 조례. 세 번째 줄에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외. 조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경관지구 안에서도 뭐일 때는 조례.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 3번 전부 다 뭡니까? 자, 시, 특 전부 다 조례.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서 2번.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도지구는 뭘랍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과정을 통해서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다 조례인데 조례가 아닌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자, 고도지구는 뭐라고요?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조례가 아니다 그 얘기죠. 고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3번 방제지구도 조례. 4번 칠학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4번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나누죠. 그죠? 자연 칠학이 있고 또 뭐겠습니까? 집단 칠학이 있다. 말 그대로 자연 칠학은 우리 국토법. 국토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냥 국토법이라 그래 아시면 되고요.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입니까? 있는 개특법이죠. 개특법상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법을 한다. 자연 칠학. 개특법을 한다. 집단 칠학. 즉 조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세 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한 개 하는 김에 요거 쓰세요.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는요 건물 지을 때에는요 4층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4층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합니다. 계획 수립해서 계획으로 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면 수립될 때까지는 조례예요. 원칙이니까. 조례로 하다가 계획이 기술되면 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인데 두 번째 줄에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원칙대로 뭘 한다고요? 조례로. 조례를 하다가 계획 수립되면은 계획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넘깁니다. 6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 조례. 7번 보호 지구도 조례. 전부 다 조례. 방금 8번에 복합 용도 지구가 조금 했던 거 바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다 조례인데 얘만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 따라해요. 고치게, 고치게, 네 성격 좀 고치게. 아시겠죠? 고치게, 고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예외 등인데요. 1번하고 2번 정도.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 용도, 지구 안에서 뭐라고요? 줄 거요. 도시 군계획 시설. 요것은 밑에 건축 제한의 규정을 줄 거예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에 적용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용도 구역은 없죠? 용도 구역은 세니까 적용을 한다. 용도 구역은 적용을 한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 완화. 하여튼 용도 지구 안에서 전부 다 뭐라고요? 완화. 경관지구, 고도지구. 따라해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경고, 경고. 리모델링 완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밑에 높이 등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완화 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경고. 리모델링 완화, 경고. 여기까지만 체킹하시 바랍니다. 다른 건 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용도지구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용도구역에 용어 정의가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보면 앞으로 가서.
31페이지 용도구역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용도 17번 맨 밑에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줄겁니다. 용도구역이 세 번째니까 앞에 있는 두 개 다 언급되겠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요까지 하기 위하여 마지막 줄 도시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요거 세 번째 요거요.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10페이지 가보시면 용도구역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일단은 개, 시, 수, 도, 입 있죠. 그죠? 여기. 자, 개발, 제한, 구역.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알지만 살아가면서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었는가 할 정도로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죠. 그죠? 우리가. 자, 두 번째 뭐죠? 그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는 곳이 부산이니까 아마 이런 건 들어봤겠죠.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개, 시, 수, 도, 입.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 이 중에서 개, 시, 수, 도는 개발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하지 마라. 입은 개발해라. 그래서 이거는요,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아시겠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딱 생긴 겁니다. 하고 5년 동안만 딱 있다가 이제 없어질 법률이었어요. 그게 올해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문제가 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안에서만. 왜냐면, 그쵸. 앞에 있는 요 지역을 지정하는 그 내용을 물어봤고 또는 지정권자가 물어볼 때 이게 잘못 나와가지고 정부 정답 해가지고 또 몇천 명이 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희한해. 평균이 공법에서 하나 모자른 60점이야. 희한하게. 어떤 거는 막 75점, 어떤 거는 45점까지 하여간에 한 문제만 딱 맞으면 정확하게 평균 60이야. 60. 그런데 공법에서 한 개만 딱 맞으면 그냥 딱 떨어지는 60이에요. 그런 분이 하필이면 이 문제를 틀린 거야. 그런데 한 달 뒤에 2달 뒤에 모두 정답 그래가지고 붙은 거야. 얼마나 행운이야, 행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하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한 개라도 더 맞춰야 됩니다. 사람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농지법은 5번 나온다고 그 얘기했는데 또 5번 썼다 고쳐갖고 떨어졌네 또. 고쳐가지고. 그분 얘기 그래. 괜히 3번 같은데 그냥 5번 작년에 정답이 A형은 5번 1번 B형은 1번 5번 작년 정답이. 그러면 모르면은 5번 2개 다 찍으면 하나 맞잖아. 정 모르면은. 그걸 또 5번 찍었다가 또 3번 같아 고친 거야. 하필 그 답이 5번이었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꼭 그것 때문 아니지만 그 문제라도 만약에 맞췄다면 이 양반도 평균 60이야. 60. 지금 또 듣고 있잖아. 강의를 1년 동안 또 들어야 돼. 하여튼간에 요 입지유지는 얘기했지만은 올해까지 한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내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아마 사라지는 법률을 굳이 내겠는가.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지정권자 정도만 알고 내용은 공부하지 말아라. 단 출제위원들이 우리처럼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한 나중에
한 10월 달에 그냥 다 공부했으니까 요거 몇 개만 요거만 보자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눈 딱 보고 하자 그 얘기죠. 지금 보지 말고. 자, 그리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국장이요. 국장이요. 아시겠죠? 시가와는 시도지사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할 때 이때 누구요? 국장이죠. 수산자원은 회장. 둘산에는 뭐요? 시도지사 대장이다. 첫 번째 그러면 자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법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와 용어 정의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1번 국장은 줄거세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줄거고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거나 자, 두 번째 줄겁니다. 국방부 장관 요청. 앞에는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고 이제는 뭔가 행정기관장 중에서 국방부 장관 이 한 사람만 요청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뭐라고요? 보안상. 제일 중요해 보안상. 왜 중요하느냐? 이 보안상은 개발 제한 구역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용도 구역에서 나온다면 그거는 읽어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보안상은 여기에만 있다. 자, 그럼 보안상. 따라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뭘로 한다고요?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아시겠죠? 예. 기, 주, 지입 등등 한다. 즉 임한 결정 절차를 밟는다 그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쌍가리 2번 그 외에 지정 또는 변경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쌍가리 2번에 행위 제한들 건축 제한들은 국토법에 없다. 어디 있다고요? 개특법에 있다. 그 표현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개특법을 말한다. 법률이 길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줄여가지고 개특법. 법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따로 법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자 요거 밑에 거 누가 지정하죠? 요죠.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 지정권자이고요. 자,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읽어주시고 그냥 마지막 줄에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 외에 쌍가리 2번 그 외에 지정 변경 따로 법률 2번 행위 제한도 뭐라고요? 따로 법률. 그 법률 이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이 하는 법률인데 이것도 법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로 법률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가와 요거죠. 시가와 지정구역. 자, 얘는 중요하죠. 왜? 지정권자, 용어 정의, 그 외에 지정하는 특별한 내용들, 행위 제한 전부 다 어디 있다? 우리 국토법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고요. 올해는 아마 여기에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쉴 데 없이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시가와 주정구역. 자, 1번 시도지사는 나오죠, 그죠? 줄 거세요. 직접 또는 행정기관장 요청받아 줄 거예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도시 외 다 된다고 얘기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러니까 시가화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방지하고 그것까지 줄 거고요.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그게 뭐냐 줄 겁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요겁니다. 뭐라고요? 5년 이상 요거요. 5년 이상 20년 이내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시가화 유보기간 뭐라고요?
이래 불러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러니까 몇 년으로 정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5년으로 할는지 10년인지 모르니까 숫자가 나오면서 뭐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어야 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왜? 몇 년으로 지정된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언급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 해제입니다. 즉 실효. 물론 시험에 10년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10년 되는 다음 날이죠.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시험이 안 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만 국가 계획과 연계해요. 그때는 뭐라고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쌍괄 2번 나오잖아요. 파란 것이 나오죠.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실효다. 저를 보세요. 앞으로 모든 내용이든 실효가 된다. 실효자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단어는 뭐 한다고요? 고시. 뭐라고요? 고시. 항상 고시. 실효가 되면 고시는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왜?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된 걸 그 지역 주민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주는 겁니다. 실효 이꼬르 고시 딱 나와줘야 돼요. 고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입니다. 효력과는 관계없지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 또 나오네, 그죠? 시가화 유보기간 뭐라고?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이거 뭐라 한다고? 이것을 시가화 유보기간. 넘겨요. 자, 거기 2번 보시면 행위제한은 우리 국토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행위제한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행위제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 사업을 어디 안에서 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동, 정비법상 정비사업동, 이런 사업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할 때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요가 반대가 요거 빼놓고 나머지. 그래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방상, 공익상, 따라해요. 국방상, 공익상,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방상, 공익상.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느냐? 들어보세요. 따라해요. 국방상, 공익상. 근데 공익상을 딱 빼버리고 국방상, 보안상을 딱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이지 국방상, 보안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 보안상이든 보안이든 안보든 간에 보안 안보는요, 얘는 어디에만 있다? 개발 제한 구역 여기에만 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사업을 얘는요, 자, 요것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 행정기관장이 행장이 요것도요, 국장한테 나 이 사업 해도 돼라고 첫 번째 요청하잖아요.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이 해도 된다고 뭐요? 인정.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청과 인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뭔 공적 개발 사업도쳐도. 그러니까 이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얼마나 까다롭고, 그렇죠? 아무런 쉽게 말하면 어떠한 건축 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개발 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내용이 책에서는 쌍가로 1번 내용이고요. 그러면 쌍가로 2번은 뭐냐?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 그렇죠? 요걸 뺀 나머지 모든 사업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얘는 무조건 허가야. 따라 허가. 그렇죠? 100% 허가입니다. 허가요.
신고는 일절 없어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걸로 간주한다. 문맥상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린 겁니다. 무조건 나머지 전부 다 100% 허가. 자, 그 박스 안에서 몇 개 볼게요. 자, 보시면 심화학습 보시 1번 농업, 임업, 어업, 먹고 사는 이런 문제였던 건축행위도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 자, 가 동그라미에 가. 2번에 가. 자, 거기 쌍거리 1번. 주택은 증축만 가능합니다. 신축 안 돼요. 주택은 증축 가능하고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택이 100 이상이면 안 됩니다. 증축 안 돼요. 80이다. 그러면은 20만큼만 가능해요. 그런데 2번에 보시니까 부속 건축물은 신축 가능합니다. 맨 끝에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 하여튼간에 작은 거니까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얘는 33 이하까지입니다. 작죠, 그죠? 대신에 신축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은 증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 보니까요, 마을, 공동시설 등등등 전부 다 허가사항이고요. 다 동그라미입니다. 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전부 다 허가입니다. 공익, 공용, 공공, 시작, 공익, 공용, 공공. 자, 이것조차도 허가사항입니다. 왜? 얘도 도시군계획사업은 아니거든요. 광공업 등등도 전부 다 허가고요. 동그라미 하세요. 자,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 저를 봐요. 만약에 내 집이 현재 80이야. 그러면 증축 가능해요. 얼마까지만? 20만. 근데 내 집이 현재 150이야. 증축돼 안 돼. 하지만 기존 범위 안에서의 개축, 재축 가능하다 그 말이야. 가능하다. 고치는 건. 그리고 대수선도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수선은 있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이고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일부 증축이니까. 그러니까 기존 범위 내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은 가능하다. 그 얘기죠. 넘깁니다. 자, 종교시설도 증축만 가능해요.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 가보면은요, 있잖아요. 뭐 사찰, 절, 또는 뭐 교회, 뭐 기도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축만 가능합니다. 이럴 때 연면적 200%는 초과할 수가 없다. 즉, 200% 이내까지만, 2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한 것 정도는 알고 가자. 3번 임목의 벌채, 조림, 육링, 토스 전부 다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가루 3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는 다음의 행위 밑에 심학습이죠.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줄구사요. 허가 신청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띠링띠링.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반드시 해줘라. 허가를 거부하지 말아가. 얘는 뭡니까?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무조건 허가증을 내어줘라. 그 얘기죠. 어쨌든 얘도 신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허가상이에요. 허가를 거부하지 말란 것이죠. 1번 경미한 행위 허가상입니다. 3번 먼저 할게요. 건축법상 건축신고. 저를 봐요. 우리가 배웠던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건물 지을 때 전부 허가받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신고하죠. 그죠? 신고 대상 행위가 시험 잘 나와요. 건축법에서. 그 건축법상 신고 대상 행위가 시가와 조정구역 아닐 때는 허가상이에요. 허가. 다만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허가증은 무조건 내어준다. 그 얘기죠. 하여튼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자, 따라합니다. 가부터 따라해요.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 지금 딱 보니까 14명이 안 하고 있어. 지금 14명이. 다 같이 시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 마지막 시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인데 저를 보세요. 이러한 건축행위는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죠? 무조건 허가증을 내어줘라.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뭐 협의 읽어주시고, 협의. 5번에 너 왜 허가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행위했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빨리 원상 회복시켜. 원상 회복 명령입니다. 만약에 말 안 들으면은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합니다. 이게 뭐죠? 행정 대집행. 바로 세 번째가 요걸 성에 안 차. 바로 3년 3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빠졌어요. 3년 3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줄여가지고 3년 3천. 그 다음에 뭐 6번 됐고요. 자, 3번. 행위 허가의 기준도, 이거는 뭐 기준 그게 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맞아야지만 된다 그 말이에요. 허가할 때.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데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하시고, 대신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복습할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뭐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공사는 허가할 때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경, 줄거세요. 조경 등 필요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거를 간단히 붙이면은 조건부 허가입니다. 저를 봐요. 하여튼 국토법이건 다른 법이건 간에 뭐 조건부 허가든 조건부 인가든 하여튼 간에 조건을 걸고 허가하든 조건을 걸고 인가하든 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맞다 그 얘기. 맞다. 아시겠죠? 무조건 맞다. 맞다. 4번은 뭐냐? 특광 등등은 허가할 때에 당의 행위가 공적개발 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동그라미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저를 봐요. 현재 주변에서 공적개발 사업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 들어봐라. 여기다 허가해도 괜찮은가? 여기서 안 됩니다. 왜? 사업은 여기지만 차차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허가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관계 없습니다. 한다면은 그때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의견이지 동의 X. 공적개발 사업인 도시공개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는 것이지 그 시행자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동의 X. 자, 넘겨요.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굽니까?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5번에 입지 규제 제소구역 누굽니까? 여기서 결정권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여기 시도지사 대장이고요. 밑에 있는 네모 박스가 작년에 나와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나온 거예요. 자,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지 말고요. 차차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그때 몇 개 보겠습니다. 요약집에 넣어놓을게요. 넘깁니다. 119페이지. 자, 보시면 요거 처음 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계산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자. 네. 저한 들면 무조건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자, 하나의 대지가 그러면 현재 대지 위에 건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대지가 있는데 건물 짓고 싶어 해요.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어요. 자, 저를 봅니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이래 있어요. 땅이 이래 있는데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내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그 용도 지역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물 지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이쪽은 뭐 이종 일반, 이쪽은 또 준주거라는 얘기죠. 난 준주거 적용받을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로 간에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가중평균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적은 면적이 무조건 적은 것이 100평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완전히 커버리면 각각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가 1000인데 이쪽이 만약에 700이고 이쪽이 얼마요? 300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얼마라고요? 330 이하입니다. 이럴 때만 적용합니다. 이럴 때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게잖아요. 거기 줄 거 보세요. 거기요. 파란 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라고요? 330 이하입니다. 그런데 가로는 보니까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인 경우는 2배입니다. 660 이하입니다. 일단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할 거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모든 사무소마다 부산시 지도가 크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있죠, 그죠? 예, 네, 거기 있죠. 그래서 시내 중심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빨갛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띠 모양.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글씨 써 있습니다. 여기가 왜 달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써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뭐 중심 상업지역. 이게 도로의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땅이 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조금 정권은 세로 얘는 무조건 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만큼은 일반 상업지역, 뒤에 거는 뭐 준주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띠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누고요. 가로로. 조금 전은 그냥 세로로. 아시겠죠? 자,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시험에는 그림으로 안 나와요. 서술로 대지 면적이 얼마 안 되고 쭉 나오는데 한 5줄 나와. 5줄. 왜? 근데 이걸 읽다가 지쳐 쓰러져. 그러니까 내가 했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풀면 금방 풀립니다. 그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 냅두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원칙은 330 이하이고 도로변의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 이하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330 이하든 660 이하든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오류니까 오류. 그렇죠? 나오겠죠. 하지만 항상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330 이하, 660 이하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 자 밑에 파란 것이 줄 거세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뭘 한다고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까지 하세요. 그 밖에는 지금 보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데도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때 밑에 박스 보니까 가중 평균한 건폐율 얼마냐? 전체 대지 면적 분의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플러스. 이걸 또 언제 외우고 있냐고. 외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 알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풀게 해줄게. 아시겠죠? 예,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걸 또 줄여서 외우겠다.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가 즉흥적 문제 만들어 볼게요. 자, 예제. 짧게 볼게요, 전체. 이 말들을 길게 다 쓰면 얼마나 긴지 보세요.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이다. 1000이고 이것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말로 할게요. 벌써 했는데. 자, 700제곱미터는 얘는 뭘로 할까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다. 자,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얼마이냐 해놓고 단 나오겠죠. 여기에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누구죠? 50%. 어떻게 잘 알죠? 어떻게? 그 다음에 용적률을 300%. 그 다음에 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 이다. 이런 거 딱 나와요. 이거를 소설적으로 말로 다 쓰면은 굉장히 길게 적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지체 쓰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 현재 상업지역 띠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분명히 얘는 이런 모양이 아니죠. 아까 세로 모양이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300 맞죠, 그죠? 이게 맞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예 여기다가 그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얼마라고요? 전체는 1000 써주고 딱 자르고 모양은 비슷하게. 이쪽이 뭐죠? 자, 700이고 여기가 300인데 여기 뭐요? 3종 일반. 얘는 그냥 주거 해놓고 헷갈리니까 자, 요 부분에 건폐율 용률을 여기 써주고 얘는 여기 써줘 이렇게. 자, 얘는 얼마죠? 건폐율이 얼마요? 건폐율이 50%고 용률 얼마요? 300%고 얘는 얼마죠? 건폐율이 70%고 얘는 얼마요? 100%다. 근데 끝났어 이제. 다만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다가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써주고 얘도 여기다가 건폐율, 용 이렇게 써주고 가로는 가로 써주고 하면 돼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자, 일단 먼저 건폐율은 공식 F1 하지 말고 대지 면적 분해 얼마죠? 전에 한번 했었나? 안 했지,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내가 다 맞췄지? 이걸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다 맞췄지? 이해가 안 가네?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합시다. 그러면 자, 해보세요. 이꼬로 자, 얼마? 1000분의 자, 이제 왼쪽 거가 아까 F1 오른쪽 거 플러스 1 F2 더하는 거예요. 더해갖고 나누는 게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면 자, 건폐율이죠, 그죠? 자, 700에 대한 50% 얼마야? 그렇죠.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공식 대입해서 하면 못 풀어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플러스 300에 70 얼마요? 10 곱하기 100이죠? 아마 재수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알 겁니다. 자, 더해 얼마야? 얼마요? 560이죠, 그죠? 얼마죠? 56%. 끝 됐어요.
자, 용적률. 자, 똑같이 해도 얼마죠? 대지 면적분의 얼마죠? 얘는 연면적이죠?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자, 똑같이 얼마죠? 1000분의, 자, 700에 300%. 210? 2100이지. 300이냐, 300. 3배, 3배. 괜찮아. 딴 데는 또 2만 1000 그런 데도 있어요. 얼마요? 2100. 300에 500%. 얼마요? 3배니까 1500이죠? 곱하기 100이잖아요. 자, 이거 얼마 더 하니까? 3600이죠? 3600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얼마죠? 360%. 어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풀어야 금방 풀어요. 이렇게 해놓고 풀으면 본인이 헷갈리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이해되시죠? 다만, 띠 모양, 상업지역 나오면은 모양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대신 옆에다가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밑에 거 상업지역, 건폐율 얼마. 밑에 게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이 만약에 여기가 600이다. 준주거가 400이다. 예를 들라고 그러면 이제 1000분의 400의 건폐율 프로 플러스 1000분의 600에 대한 건폐율 프로.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용적률은 1000분의 400에 대한 용적률 플러스 1000분의 600에 대한 용적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모양만 이래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특례까지 할게요. 특례 보시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10분. 하던 거니까. 끙찡이 모여서 그래요. 자,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하나의 용도 지구가 아니라 얘가 이쪽이 만약 고도지구야. 이쪽이 경관지구를 가정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쪽은 당연히 건축물과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그죠? 일단은 양쪽도 전부 다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뭐라고요? 고도지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뻔한 거잖아요. 고도지구 여기는 10층까지밖에 안 돼. 그럼 여기는 더 올려도 돼. 이상하잖아. 건물이 그러면 똑같이 지은 거지,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대지 건축물 전부 다 뭐라고요?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1번. 그 다음에 그림이 복잡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2번 방화지구입니다. 자, 저를 봐요. 방화지구.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물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이 방화지구예요. 이쪽이 경관지구야. 가령.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쪽은 뭐 건물이든 대지건 전부 이쪽은 다 방화지구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은요,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이쪽은 다 당연히 방화지구고, 하지만 건축물 전부다. 그 전부가 바로 건축물 전부라는 얘기야. 건축물 전부가 뭐라고요? 방화지구다. 왜? 불이야! 그러면 여기는 방화지구니까 일로 불이 안 탑니까? 지가를 꺼져요? 여긴 더 이상 타면 안 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 방화지구 이겁니다. 단 요거 여기가 만약에 이것이 나와 있는 책에 방화 벽이라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각각 이쪽은 방화, 저쪽은 경관. 방화 벽일 때만 아시겠죠? 아니면은 안을 때는
건축물 전부 이거 아닙니다. 건축물 전부가 뭐요? 방화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아니다 그러시죠. 이것이 2번이고요. 자, 3번 녹지 지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적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중간에 각각 녹지는 무조건 너, 나, 따로 따로 각각 아시겠죠? 녹지는 각각 시작 녹지는 각각 밑에 다만 이게 뭐냐 만약에 녹지 지역에 건물이 있다면은 요 두 개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됐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